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 4시 16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매년 신조어가 등장하고 또 이전에 없던 생활 양식이 주목받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내일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자, 2024년에 어떤 트렌드가 주목받을지 2024 트렌드 모니터의 공동 저자이신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아유, 저도요.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듯 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2023년 지난 한 해가 참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또 중동에서도 전쟁 소식 전해져 왔고 네, 경제적으로도 다 어렵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트렌드 전문가시니까 지난 2023년 총평을 해보신다면은요. 총평이 제일 어려운데 이게 그 2022년도에 그 사실은 그렇게 전면전이 최근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런 전쟁에서 사람들이 놀랐다면 2023년도에는 그 전쟁이 끝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무색하게도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일상에 현탈 맞은 한 해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제 한 해의 그 어떤 트렌드, 유행을 보면 그 사회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년 한 해의 트렌드, 어떤 유행 이런 건 어떤 걸 좀 생각해 보면 정리가 쉬울까요? 드러난 소비 현상으로 보면 되게 독특한 것들이 좀 유행하고 그랬어요. 뭐였죠? 예를 들면 뭐 약과가 뜬금없이 잘 팔린다거나. 원래 좋아했는데 저는. 정말? 네. 20대들 취향이시네요. 네. 어쨌든 네. 약과나 탕후루 같이 네.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 제품들이 엄청 잘 팔렸고 또 제로 칼로리 소주나 제로 칼로리 음료가 엄청 팔려가지고 사실 이게 잘 보면 중간이 없어요. 좀 극이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소비가 왔다 갔다 했다. 근데 이 중간에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외부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가지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얻어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음식에서 자극적인 걸 찾잖아요. 더 단 거, 더 짜고 매운 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고칼로리 식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로 칼로리나 제로 음료를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묘하게 스스로를 밸런스를 찾아가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게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요즘 마라탕으로 맞습니다. 매운 거를 먹고 다시 또 당구를 먹는 거예요. 탕후를 먹습니다. 네. 칼로리가 어마어마하죠. 네. 칼로리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어쨌거나 뭔가 극과 극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네. 이렇게 그 흔적이죠.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다. 네. 올해는 그러면 이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올해요. 네. 올해는 뭐 이런 식의 소비 습관도 습관이지만 이렇게 현상을 따라가면 사실 좀 의미가 없고 그 기원이 되는 대중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결핍이나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는 게 파급되는 뭐 주변 현상들을 예측하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은 세 가지가 되게 없는 현상 여기에 주목을 하죠. 세 가지가 없는. 네. 세 가지가 없다. 네. 결핍의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2015년도에 2015년 네. 그 메르스라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게 방역이 실패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통계 찾아보시면 사망자가 세계 2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서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때 그 결핍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사람들은 왜 그게 결핍이에요? 그게 사회성 결핍,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이게 전파가 전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만나지 않고 했던. 집에서 그게 기간이 얼마였었죠? 12월 23일 날 종료 선언이 났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전체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게 길었었나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안 나오고 6개월이 가야 이제 빵이 나오니까 종료선언이 나오니까 종료선언이 났고
그것 때문에 불특정한 다수를 만나는 거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네. 그 공감 때문에 2016년도에 독특한 영화 하나가 1,000만 명이 됐어요. 뭐였죠? 부산행. 아. 보통 그런 컨셉의 영화는 1,000만이 되기 힘들어요. 그런가요? 네. 정치, 재밌게 사회. 봤는데요. 네, 재밌었어요. 네. 네, 되게 빠르고 되게 끔찍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나 아니면 그 결핍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2016년부터 욜로의 대열풍이 불었어요. 네. 억압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즐기면서 풀려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사람들이 어디에 결핍이 있는가를 보면 어떤 쪽으로 방향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작년에 그런 2023년에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2024년의 트렌드를 이제 예측해서 그렇죠. 발간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예측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흐름이 이제 네.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전망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게 리서치 기관마다 매년 트렌드 책이 엄청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대충 봐도 한 40종 넘어요. 아주 엄청. 유명한 책들 계속 네. 팔리는 것들도 있고. 뭐 농촌 트렌드, 뭐 교회 트렌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 트렌드 책들이 각각 다루는 근거로 삼는 데이터가 다른데 네. 그거를 저희는 이제 소비자들의 태도 조사 네. 요걸 근거로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선거 때 보면 예측하려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0% 나왔는데 비슷한 조사가 작년에 70%가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낮아지는 추세가 있는 거고 50%인데 작년에 한 30% 나왔다. 그러면 높아지는 추세로 해석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결핍으로 네네. 우리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는 어떻게 착안하셨다고요? 그게 지금 경향성으로 보면은 큰 트렌드는 개인화예요. 네. 초개인화. 뭐 다른 책 보면 초개인화, 개인주의, 핵개인, 슈퍼개인, 울트라 개인 해주고 다 개인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배웠고 사회성에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그렇죠. 네. 사회성에 큰 결핍이 생겼죠. 이걸 보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결핍을 키워드로 해서 네. 아까 세 가지가 없다 그러셨나요? 네네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른이 없고요. 어른. 네, 어른에 네. 대한 역할 모델 같은 게 없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회사에서도 보면 요새 조용한 퇴직이 유행이잖아요. 갑자기.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직장 동료나 좋은 선배가 부재한 거예요. 또 하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네. 친구가 이게 와닿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도 친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뭐 슬픈데 끝나고 직장 와도 여의도 근처에 직장 와도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 맞아요. 그전에는 왜 3, 4, 5 모여서 업무보다 다른 거에 관심 많을 때가 많았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같이 얘기할 사람들도 많지 않고 이게 이제 한 3년 정도 갔던 그 코로나 영향이 있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인간관계가 어색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어른이 없다. 어른의 부재. 네, 직접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조사로 하니까 조사에서 보는 결과는 간접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가 갈등이 되게 점점 커져간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추적 조사해 보니까 한 5, 60%대에서 80% 넘게 갈등이 차고 넘치게 되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높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중재해 줄 사람이 없다는 인식이 같이 높아지고 있어요. 어른이 없다는 인식들도 높아지고 있고. 네. 여기서 어른의 결핍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요 어떤 사소한 문제나 일상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뭐요? 작년에 2023년도 한 해를 뒤흔든 책이 하나 있어요. 뭐였죠?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네. 안 읽어봤어요. 알고 오셨죠? 부끄럽습니다. 성경 아나운서님은 이제 대장이시니까 아마 읽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왜요? 거기에 오피니언 리더들을 엄청 공격하는 내용이 많아요. 여기 방송에는 불가한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왕따를 당하는 애한테 폭력이 오면 뭐 일기를 써가지고 네. 폭력으로 가해를 해라. 뭐 조그맣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저 갑자기 굉장히 센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리얼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네. 사람들이 근데 이 책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점 가보면 별점이 1개부터 4개까지 줄 수 있는데 네네. 1개 아니면 4개예요. 아. 근데 이 책이 놀랍게도 이 736페이지 정도 되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736페이지요? 판형도 커요. 네네. 그런데 이 책의 가격이 6,840원입니다.
네. 보통 종이책으로. 싸서 보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내용이 뭔가가. 그래서 인세를 안 받겠다고 했고 네. 이 책의 놀라운 미스테리 현상이 보통 그렇게 되면 상업적으로는 이거 홍보용이네. 그러면 얼굴을 알리거나 비즈니스를 알려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네. 내용에 집중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19금이 넘나드는 이런 얘기들을 보고 네. 사람들이 이제 경남대에 있는 사회학과 한 교수님은 길거리 지식의 부재가 만들어낸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팔렸냐면 3월에 출간됐거든요. 네. 2023년 3월에 정식 출간돼가지고 예. 10월까지 7개월 동안에 70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안 읽었군요. 교보문고에서는 이게 전자책으로는 무료예요. 네. 종이책만 그렇게 팔렸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어른의 부재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드신 게 이 뭐죠? 책이죠. 이 책의 흥행. 네.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지식에 대한 그 소통이 거의 부재한 시대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내가 겪는 어떤 어려운 문제 같은 거를 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안을 예, 주는 거예요. 많습니다 여기. 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어른이 부재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책이 팔렸다는 그렇죠. 거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식의 팔린 게 되게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계를 보면 실제로 어른이 부재한다는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고.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하긴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지만 제가 어른이란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은 게 네. 제가 철없는 행동을 할 때도 많고 이렇게 좀 무르익었다 이런 생각 안 들 때도 많거든요. 네. 또 후배들이 뭘 물어오면 정작 어떻게 대답해 줘야지 모를 때 그럴 때 저도 누군가한테 묻고 싶어요. 네. 근데 마땅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를 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어른의 부재라는 게 이제 와닿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텐데 이게 어떤 사회 현상을 불러일으킬까요? 그리고 2024년도에 이게 어떻게 확산될 거냐. 예, 이 되게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불황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열에 한 7, 8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경제 좋다 얘기하는 분은 많지 그렇죠. 않아요. 네. 불황이 되면 불확실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레퍼런스가 불안하죠.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내적 세계로 들어가요. 네. 자기의 경험이나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사는데 여기서 드러난 현상 중에 하나가 최근에 베스트셀러 종합 1등을 하는 책 뭔지 아십니까? 쇼펜하우어 1등입니다. 쇼펜하우어요? 네. 철학자? 네. 오. 쇼펜하우어 책이 난데없이 이게 종합 베스트 인문 사회 쪽에 1등하고 종합 베스트 1위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종합 1등이에요. 뭐 쉽게 쓴 쇼펜하우어 이런 거 그런 아니고요? 거죠.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런 거. 잠언집 같은 건데 쇼펜하우어 네. 철학이 원래 사실 쉽진 않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책이 1등하고 그 쇼펜하우어 잠언집을 다룬 또 하나 책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이에요. 두 권이. 이런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 뭔가 레퍼런스를 찾는 게 아니라 내적 세계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불황에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많이들 답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아까 3무 중에서 어른이 없다. 또 두 번째가 아까 뭐가 없다 그러셨죠? 직장 동료가 없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듣고 또 금방 까먹었어요. 네. 네네. 네. 직장 동료가 없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직장 동료가 없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재택근무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퇴사한다 그러는데 여기 찾아보시면 MZ 세대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기사가 넘쳐요. 여기 근무 안 하겠다는 MZ 세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부정적인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조사해 봤는데 되게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회사는 다시 안 다닐 거야. 20대가 높을 것 같죠. 통계를 보면 50대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회식을 해야 친목도모가 되지. 이게 이제 40, 50대 회식 좋아하니까 좋아할 것 같잖아요. 20대가 제일 높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면 또 하나는 뭐 피드백이 있어야 애들이 피드백 줘야 피가 되고 살이 되지. 가리키는 거 좋아하는 40, 50대 좋아할 것 같잖아요. 20대가 제일 높아요. 피드백을 원한다고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해보면 이 MZ세대가 문제가 있어라는 프레임이 일종의 낙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직장인들한테는 네.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네. 이거를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저희가 분석한 건 피드백이 없기 때문이다. 예. 단순 소통이 아니라. 예. 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직장 동료가 많지 않으면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많지 않고 그렇죠. 결국 어쨌거나 서로 간의 그 소통이 좀 부재하면 네.
생산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피드백을 잘 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되게 유행했는데 그거는 봤어요. 네. 거기 보면 디자인 팀장이 네. 그 팀원한테 피드백 줄 때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 피드백 주는 거는 뭐 어쩌란 말인지 제대로 된 모르겠어요. 피드백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피드백 제대로 받는 사람이 4명 중 1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아요. 나머지는 네. 뒷담화나 비곡식을 준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의미 부여도 해줘야 되고 이게 얼마나 공공의 가치가 있는지를 선배가 미리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피드백 부재라는 어떤 문제를 좀 인식하고 네네. 좀 보완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산무사회 마지막은 친구의 부재. 친구의 부재. 예. 그거에서 드러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게 술자리 문화가 좀 바뀌는 건데 네. 시간이 다 돼가네요. 긴장감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근데 되게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재작년 2022년 4월 18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고 사람들이 회식하러 엄청 나왔어요. 근데 소주 맥주 판매량이 생각보다 안 올라갔습니다. 잘 팔리는 소주가 술이 하이볼이었어요. 맞아요. 하이볼 인기였죠. 그리고 이 현상은 아마 오래 갈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혼자 술 마시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회식을 하는데 뭐 혼자 마셔요? 2차로 혼자 가는 거예요. 2차로 혼자 간다고요? 네. 술자리에서 분위기는 그냥 의무적으로 때우고 네. 혼자 OTT와 함께 보내는 거죠. 빅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극장용 개봉을 언제 하냐면 수요일 날 하잖아요. 네. 목요일 금요일 날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편의점에서 양주를 사갖고 네. 집에서 OTT를 보는 비율이 확 올라가요. 혼자 하는 상황이 많다는 건데 그럼 네. 반면에 이거를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같이 보내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드라이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되게 슬픈 결과도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나의 성격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본다 이런 인식이 높아요. 되게 슬픕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가 필요한 상황은 높아지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경제력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슬픈 거죠. 네, 슬픈 거죠. 네. 그런데 친구는 필요해지는데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친구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른이었고 직장 동료가 없고 친구가 없으면 네. 개인 취향은 되게 중요해지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이게 극단적으로 뭔가 나와도 그렇죠. 피드백이 없으니까 네. 공동체 선을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히고 맞습니다. 친구하고 하다 보면 야 그래 하면 내 생각이 틀렸다도 알게 네. 되고 저 사람이 야, 막 너- 나빴어 그랬는데 맞아요. 알고 보니까 괜찮은 점도 맞아요. 있고 해서 이렇게 맞아요. 좀 뭔가 좀 조정이 돼가는데 그게 한쪽으로 그냥 쏠리게 되는 거. 자기 생각도 고착화되고. 뭐 3.1절 일장기를 단다거나 네 갑자기. 소방차를 사이렌 울리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공동체적인 선을 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부재하고 동료가 부재하고 친구가 부재하면서 이러다 보면 이제 서로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 테크놀로지 혁명이 계속 예고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점점 더 심해지죠. 이게 사실은 피드백,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혁명이라고 하면 사실 2023년 한 해를 뒤덮은 게 챗 GPT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한 300종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대체로 얘기하는 게 질문을 잘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데 네. 다 천편일치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사실 이 현상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네. 디지털 알고리즘 시대에서는 내가 모르는 걸 인식하기 전에 날라와요. 네.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 인식하지도 못하게 일상이 계속 흘러가죠. 그게 되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그래요. 이게 산무라는 게 처음에 그냥 가볍게 받아들였는데 네네. 앞으로 우리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그런 무서운 상상까지도 지금 잠깐 해보게 됐고요. 네네. 이 그 책에서 또 문화 쪽 트렌드로 빨리 감기 뭐 이런 얘기도 네네.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잠깐 좀 해볼까요? 그게 그 빨리 감기나 빨리 감기는 사실 넷플릭스에서 2019년도에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그 코로나 3년 동안에 수혜를 넷플릭스가 다 받았어요. 네. 지금 그 업계에서는 OTT 업계에서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네. 빨리 감기도 보는 사람이 저희들 그 조사해 보면 10명 중 7명입니다. 빨리 감기를 보세요, 실제로? 네. 그러시군요. 네. 이게 사실 역설적으로 뭘 얘기해 주냐면 지상파의 약간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냥 되게 슬프다. 명확하게 크게 말씀하세요. 아마 갑자기 작게 얘기하시면 듣는 분들은 안 들려요. 유튜브로 다시 보면서 빨리 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상파가 좀 슬픈 상황이 될 것 같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빨리 보기도 하지만 짧게 또 많이 봅니다. 네. 1분 이내로 보는 네. 사람이 78.9%. 쇼츠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빨리 보고 이렇게 짧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네. 뇌가 어떤 식의 새로운 자극들을 계속 원하게 돼요. 아 그런가요? 네. 그것도 또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네. 사람들 걱정 많이 하면 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 걱정 많이 하는데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 비율도 엄청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제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근데 그거 어떻게 제재를 하겠어요? 방통위에서 해야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미국하고 있을지. 이 유럽에서는 방통위 실제 그 제재를 해야 된다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불황하면 이제 복고가 다시 이제 뜬다 이런 얘기를 하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냥 단순 복고가 아니라 영투로? 네네. 예, 이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복고를 주로 소비하던 층이 4, 5, 60대잖아요. 그렇죠. 4, 5, 60대가 뭘 소비하냐면 10대나 20대 시절을 소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4, 5, 60대는 복고에 관심 없어요. 젊어 보이고 싶죠. 10대, 20대가 옛날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럼 10대에도 옛날이 있어? 예, 아기 때. 그래서 대학가 축제 가면 요새 뭘 부르냐면 뽀로로 이렇게 부른다, 합창으로. 정말이에요? 네. 떼창으로 뽀로로 이렇게 불러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과가 갑자기 뜨는 거예요. 네, 선생님도 할매니즘 뭐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뉴욕타임즈에서 한번 다루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10대, 20대도 복고를 이렇게 즐긴다는 건 사실 불황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복고인데 되게 중요하게 얘들도 불안하다는 거죠, 뭔가. 네.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었던 과거를 자꾸 떠올린다는 거죠. 네. 자, 뭐 말씀 듣다 보면 계속 얘기를 네. 나누고 싶긴 한데 지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마무리해야죠. 것 같고 2024년 트렌드 키워드를 분석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많았을 텐데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기업가도 아니고 이러면은 사실 뭐 소비 트렌드를 꼭 알아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한 산무라든가 이런 네네네. 거를 알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불황 때는 네. 사실은 돈의 흐름을 보면 안 되고 네. 사람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네. 기업이든 개인이든. 예. 사실은 근데 불황 때는 고립되어 있거나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의 정보를 안 돼서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일상적인 판단에 오를 오판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사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유튜브나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정보만 소비하지 마시고 네. 잘 편집된 정보를 볼 시간들을 일부러 가지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발 떨어져서 지금 상황을 인식하기에 되게 좋다. 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트렌드가 주는 정보 중에 하나다. 네. 주변의 일상적인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지. 네. 아 생각보다 나만 이렇게 불안해하는 게 아니구나. 네. 이거 하나만 얻어도 생각보다 되게 불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의 어른이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럴 일단 문 열고 나가서 맞습니다. 남하고 대화하고 차 한잔 마시고 이래서 소통을 해야 자신한테도 변화가 오고 남들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KBS 새날마중 가서 제가 그랬어요. 친구를 한번 보신가? 예. 만들어 보시다고. 네. 그렇게 한번 권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